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공과 함께하는 도형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다면체 이야기로 정다면체란 정다면체의 순환, 정다면체의 쌍대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축구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정다면체 5개를 불, 물, 공기, 흙, 우주와 짝을 지었어요. 건조해 보인다는 정사면체를 불이라고 했고요. 안정적인 정육면체를 흙이라고 했고요. 가벼워서 뺑뺑 돌면서 올라갈 것 같죠? 정팔면체를 공기, 그리고 동그래서 잘 굴러가요. 물 흐르듯. 그래서 정이십면체를 물, 그리고 별자리가 12개죠. 12궁, 1년은 12달, 우주. 그래서 12면체를 우주라고 했습니다. 케플러, 천문학자 케플러도 이 정다면체를 우주와 관련시켰고요. 이러한 정다면체는 여러 가지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다면체를 적당히 깎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축구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구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정다면체는 모두가 다 합동인 건데 축구공은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네요. 이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정다면체로 이루어진 도형은 준정다면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다면체란 무엇일까요? 정다면체는 각각의 꼭지점에 합동인 정다각형이 같은 개수씩 모여있는 입체예요. 예를 들면 정사면체는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3개씩 붙어 있는 거죠. 정팔면체는 어때요? 정삼각형이 4개씩 모여 있어요. 정이십면체는 5개씩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쓰면 좋겠어요. 삼각형이 3개씩, 5개씩, 삼각형이 4개씩, 삼각형이 3개씩 해서 각 꼭지점에 정N각형이 K개씩 모여있는 입체를 순서상 n, K라고 쓰면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3,3, 3,4, 3,5, 4,3, 5,3 6부터는 육각형은 3개만 모여도 바로 360도가 되어서 더 이상 없죠. 피타고라스가 이와 같이 정다면체는 5개 뿐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정다면체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정다면체는 5개의 꼭지점, 모서리, 면. 꼭지점이 몇 개씩인지 보면, 그리고 모서리는 몇 개씩인지, 면은 몇 개씩인지. 꼭지점은 점이니까 0차원이라고 하고요. 선이니까 1차원, 면은 2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오일러는 이런 거를 찾아냈어요.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 했더니 항상 쭉 2가 되더라는 겁니다. 확인해 봅시다.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4개 있죠. 모서리는 6개 있어요. 위쪽에 3개, 아래 바닥에 3개. 그리고 사면체니까 면이 4개. 그러니까 4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정육면체도 6면체니까 면이 6개. 그런데 꼭지점은 8개 있죠. 위에 4개, 아래 4개. 근데 모서리는 12개 있어요. 역시 2가 되고요.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위하고 아래, 옆에 4개. 꼭지점이 6개 있어요. 팔면체니까 면은 8개, 모서리는 얘랑 똑같네요. 그러면 6면체하고 8면체를 비교해 볼까요? 8이 똑같고요. 6이 똑같아요. 비슷하게 12하고 20도 그래요. 12는 12면이 12개, 20면체는 면이 20개. 그런데 12면체에는 꼭지점이 20개나 있어요. 여기 5개씩 있잖아요. 세보면 20개가 있고요. 20면체에는 12개 있어요. 꼭지점이. 12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위쪽에 5개, 아래쪽 5개. 12개. 해서 이렇게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서리는 또 같아요. 와. 그래서 얘네들이 짝꿍이겠어요. 짝꿍. 이런 신기한 성질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정사면체에는 모서리가 6개잖아요. 모서리가 6개. 그런데 육면체에는 면이 6개죠.
육면체는 면이 6개. 또 팔면체는 모서리가 12개인데 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 뭔가 6, 12, 20 이렇게 공통인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우주가 순환하는 원리를 정다면체의 순환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주 속에 흙이 있고요. 흙 속에 불이 있고요. 불 속에 공기가, 공기 속에는 물이, 물 속에 다시 우주가 이렇게 된답니다. 해서 12면체 하고 6면체를 볼게요. 12면체와 6면체. 12면체입니다. 면이 위, 아래. 위쪽에 파란색 5개, 아래쪽 5개, 12개죠. 그런데 6면체는 모서리가 12개예요. 모서리가 4개, 4개, 12개죠. 그러면 12이 똑같죠. 12. 면, 모서리. 그러니까 면에 모서리 하나씩 짝 지어요. 면에 모서리를 하나씩 짝을 지어주면 이렇게 우주 속에 흙이 들어있어요. 12면체 속에 흙이 들어있죠. 흙은 모서리, 면이 6개예요. 그런데 정사면체는 모서리가 6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흙 속에 불이 들어있어요. 정사면체가 들어가죠. 또 정사면체에는 모서리가 6개인데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예요. 모서리가 6개, 꼭지점이 6개. 와, 그러니까 모서리에 꼭지점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사면체의 모서리 6개에 정팔면체의 꼭지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팔면체는 모서리가 12개인데 여기 정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예요. 점이 12개. 모서리가 12개. 12이 똑같죠? 그러니까 모서리에 꼭지점을 하나씩 대응시켜요. 모서리에 꼭지점을 하나씩 붙였어요. 보여요? 이렇게 모서리에 꼭지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여기도 모서리에 꼭지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가운데예요. 중점. 근데 얘는 어때요? 중점이 아니죠? 모서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요런 점을 황금 분할점이라고 그래요. 12은 우주잖아요. 꼭지점이 12개. 황금비, 우주. 조화로운 아름다움. 황금비도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20면체는 꼭지점이 12개인데 꼭지점 얘는 면이 20개인데 얘는 꼭지점이 20개예요. 면은 20개, 꼭지점이 20개. 여기 꼭지점 세볼까요? 위쪽에 5개 있죠. 아래쪽에도 5개 있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5개 있어요. 위에 5개니까 약간 아래쪽에 5개 있죠. 그래서 4, 5, 20. 5가 4개씩 4, 5, 20개. 그래서 얘는 면이 20개죠. 그러니까 면에다가 점을 찍는 거야. 꽝꽝꽝꽝 4개. 5개 찍으면 여기 꼭지점이 5개 찍혀요. 아래도 그러고요. 이렇게 약간 위쪽에다 점을 찍고 아래쪽 점을 찍고 하면 이와 같이 정 20면체 삼각형 모양이죠. 가운데 오각형이 생겼죠. 해서 20면체 속에 12면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려볼까요? 순환. 자, 12 우주죠. 우주 속에 흙이 들어있어요. 흙 속에 불이 들어있네요. 불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속에 물이 들어있고요. 물 속에 다시 우주가 들어갑니다. 또 우주 속에 흙이 있고요.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우주가 순환하는 원리를 이렇게 정다면체 5개로 플라톤이 설명을 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 12면체는 면이 12, 모서리 12, 12면체 속에 흙, 6면체가 들어있고 6면체 속에 정 4면체가 들어있고요. 4면체 속에 정 8면체가 들어있고요. 8면체 속에 다시 20면체가 들어있고 20면체 속에 12면체가 들어있어서 한 바퀴
도는 순환하는 거를 정답면체 5개가 우주의 순환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짝꿍, 쌍대성을 보겠습니다. 정육면체, 면이 6개. 얘는 팔면체인데 면은 8개인데 꼭지점이 6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요.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꽝, 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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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찍으면 얘가 일로 쏙 조금 줄여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면이 8개, 얘는 꼭지점이 8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면에다가 점을 찍어요. 이렇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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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찍으면 얘가 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서로 들어가는 모습의 그림이 아래에 있습니다. 흙 속에 공기가 거꾸로 들어가고요. 이 공기 속에 흙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얘는 면이 6개인데 얘는 육면체는 면이 6개인데 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예요. 같아요. 그리고 팔면체는 면이 8개인데 육면체는 꼭지점이 8개. 그런데 오일러 공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모서리 개수는 같아요.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10이랑 20면체. 12잖아요. 면이 12개. 얘는 꼭지점이 12개죠. 꼭지점 위 하나, 아래 하나. 위쪽에 5개, 아래쪽 5개.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진 아래 보이죠?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서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서로 들어가죠. 얘는 면이 20개인데 여기 점을 찍어 꽝꽝꽝꽝꽝 5개 찍으면 여기 위에 꼭지점 5개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5개 꼭지점이 찍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여기도 꼭지점과 면이 같고 꼭지점과 면이 같고 모서리는 완전히 같고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또 짝꿍입니다. 짝꿍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자, 6, 8면체가 만들어집니다. 6면체하고 8면체예요. 얘네를 합체해 볼까요? 얘네를 섞어요. 그럼 사각형하고 삼각형이 합해져서 이렇게 6면체, 8면체, 6, 8면체가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이 8개, 사각형이 6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4면체죠. 근데 얘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죠. 사면체, 정사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다면체가 아니라 준정다면체. 정다면체에 준한다. 준정다면체예요. 14면체죠. 14면체. 근데 얘는 이렇게 얘네 둘이를 합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를 깎아도 돼요. 얘를 중점을 잡아서 깎아요. 그리고 사각형이 되겠죠. 꼭지점 부분을 깎아. 각 모서리를 2등분해서 꼭지점 부분을 깎아요. 꼭지점 부분을 깎으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6개 생기겠어요. 그리고 현재 8개 있으니까 삼각형도 8개 해서 얘가 되고요. 그런데 얘를 깎아도 그래요. 얘를 깎아도 여기서 중점을 잡아서 깎으면 얘가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이 8개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중점 잡아서 깎으면 삼각형이 된다고요. 이렇게. 삼각형. 여기서도 삼각형. 이쪽도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깎으면 여긴 다시 사각형이 되죠. 해서 얘를 2등분해도 얘가 되고요. 얘를 2등분해도 얘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20면체와 12면체를 합체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12, 20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깎아도 돼요. 얘를 여기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확 깎으면 여기가 오각형이 되겠죠. 그런 정오각형이 꼭지점의 개수인 12개 생길 거예요. 이 그림에서 정오각형이 12개 있어요. 그리고 정삼각형. 여기 깎으면 여기 부분이 삼각형으로 바뀔 테니까 삼각형은 20개. 그런데 얘를 깎아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중점을 이어서 깎으면 여기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 근데 꼭지점이 20개 있으니까 삼각형이 20개 되겠죠. 깎으면 여긴 다시 오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을 깎으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깎으면 여기 가운데 오각형이 되고 여기서는 삼각형이 꼭지점마다 삼각형이 돼서 12, 20면체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축구공을 볼까요? 네, 축구공.
축구공은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네요. 네, 축구공을 깎은 정20면체라고 부릅니다. 깎은 정다면체? 깎은에 대해서 배울까요? 모서리를 정6면체가 있으면 여기 모서리를 3등분해요. 그래서 꼭지점을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를 아까는 2등분 했는데 3등분해요. 3등분해서 꼭지점 부분을 깎으면 꼭지점에서 삼각형이 생기죠. 삼각형이 생기는데 현재는 사각형인데 이 모서리 하나씩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각형이 됩니다. 해서 꼭지점에서는 삼각형이 되고 면은 팔각형이 되겠어요. 그쵸? 얘도 정팔면체도 3등분해서 깎으면 여기서는 사각형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육각형으로 바뀌죠. 이렇게. 육각형. 그래서 정팔면체를 깎으면 이렇게 깎으면 사각형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육각형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깎은 정팔면체. 깎은 정팔면체. 얘는 되게 크죠? 12면체를 깎아요. 그러면 여기가 오각형인데 이게 십각형으로 2배가 되겠죠. 깎은 정 12면체. 그러면 제일 잘 굴러갈 것 같은 축구할 때 축구공을 만들어야겠는데 누가 제일 잘 굴러가요? 20면체가 물. 얘가 제일 잘 굴르죠? 근데 여기가 뾰족하니까 여기를 깎아야지 더 잘 구를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공을 만들 때는 얘를 깎아요. 근데 3등분해서 깎아요. 그럼 이게 오각형이 되죠. 오각형. 근데 꼭지점이 1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각형이 12개 있어요. 와, 축구공은 오각형하고 육각형, 여기 20면체를 3등분해서 꼭지점 부분을 깎아요. 그럼 오각형이 되죠, 꼭지점은. 꼭지점 오각형이 되고, 네. 원래 삼각형인 거는 육각형이 됩니다.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이 꼭지점 부분을 깎은 거고요. 여기는 원래 삼각형이었는데 깎아서 육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인데 깎으니까 변이 3개가 더 생기죠. 여기 원래 3개 있고 여기 육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육각형. 그러면 축구공은 꼭지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모서리는 몇 개나 있을까요? 오일러 공식이 성립할까요? 해서 축구공은 깎은 정 20면체니까 육각형은 20개고 오각형은 12개로 된 입체예요. 그러니까 면이 몇 개겠어요? 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개니까 면은 쉽죠? 32면체예요. 준정다면체죠. 그런데 꼭지점이 몇 개나 있어요? 여기 꼭지점 몇 개. 근데 꼭지점은 보여요. 여기서 보면 꼭지점이 오각형에만 있잖아요. 오각형에 5개씩. 그래서 5 곱하기 12, 60개예요. 근데 모서리 세려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꼭지점을 다시 세볼게요. 꼭지점은 오각형이 12개. 그러니까 꼭지점 오각형이니까 12개. 또 육각형에는 6개씩 있잖아. 20개. 그런데 꼭지점 하나를 여기서도 세고 여기 3번 셌죠. 꼭지점 하나에 3개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 3 해서 60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는 몇 개? 모서리는 양쪽에서 셌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각형에는 모서리 5개, 육각형에는 모서리 6개. 그래서 5 곱하기 12, 6 곱하기 20을 더했는데 모서리는 나누기 2 해야지 되겠어요. 2번 셌으니까. 20개, 90개. 그래서 60 마이너스 모서리 더하기 면 했더니 역시 2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축구공과 함께하는 정다면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다면체는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다면체 5개의 이름과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 그래서 항상 오일러 공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정다면체 중에 육면체, 정육면체랑 정팔면체는 서로 쌍대적이었어요. 서로 꼭지점의 개수랑 면의 개수가 같아서 그래서 그 2개를 이렇게 합체하면 14면체, 6면체, 8면체, 6, 8면체가 되지요. 또 12면체와 20면체를 합체하면 12, 20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구공은 정다면체를 깎는 거예요. 꼭지점 부분을 깎아요. 모서리를 3등분해서
해서 정사면체. 이렇게 정사면체의 꼭지점 부분을 깎으면 이렇게 깎은 정사면체가 되고요. 20면체의 꼭지점 부분을 깎으면 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개인 축구공이 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축구공과 함께하는 도형의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